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은 26번째 강의 이어서 계속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강의를 드리면서 가끔 강조 드렸던 건데요. 이제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운반 용기에 표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라고 여기 돼 있지만 이제 제조소 등, 제조소뿐만이 아니라 뭐 저장소 이런 데도 이제 공통적으로 몇 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때 주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의 게시판에 넣어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싹싹 바꾸어서 이제 틀리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공부하실 때 따로따로 공부를 하셨더라도 시험 보기 직전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차이점이 무언지를 꼭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변출 저희 교재 78, 63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지만 요거를 이제 오늘 묶어서 한 번에 비교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운반용기 외부에는 어떠한 주의사항들을 표시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가 제1류부터 6류까지 계속 구분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부분들을 함축해서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류하고 6류의 위험물들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해서, 제1류 위험물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고, 제3류 위험물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주의사항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될 거라는 거는 대충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연관성이 있게끔 우리가 표시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짚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운반용기에 표시하는 부분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 표시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헷갈릴 수는 있다. 그것만 잘 구분해 놓는다면 뭐 어려운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처음에 운반용기 외부에는 어떠한 표시들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딱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런 것들은 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이제 문제가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 유형이 한 가지가 나오고 또 한 가지 유형은 각 위험물 유별에 따라서 어떠한 위험물 유별에 따라서 어떠한 주의사항들을 표시해야 되는지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요. 두 가지 유형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운반용기 외부에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수용성 여부, 그 다음 위험물의 수량, 그 다음에 위험물의 유별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운반용기에는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수용성 여부, 위험물의 수량, 그 다음에 위험물 유별에 따른 주의사항 이것들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용성 여부 그러면 수용성 표시는 딱 모든 위험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정이 되어 있죠.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4류 위험물이 아니면 이거는 수용성 여부에 대한 거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사항들을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류별 위험물에 따라서는 어떠한 표시들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구분을 잘 해 놓으셔야 되죠. 자, 제1류 위험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되냐면 화기 충격주의, 물기 엄금, 그 다음에 가연물 접촉주의 요 사항들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류 위험물이지만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것에는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이것만 표시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이 물기 엄금이라는 내용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또는 그것을 함유한 것들에만 표시하는 거고 나머지들에는 물기 엄금이란 말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1류 위험물에 하는 거예요. 제1류 위험물 중에는 물기 엄금이란 내용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만 표시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뭐죠? 일단 무기 과산화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기 과산화물은 뭐예요? 물기. 물하고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산소기체 발생한단 말이에요. 산소기체, 조연성 가스, 화재를 더 잘 일어나게끔 하는 산소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물기하고 접촉하면 큰일 나겠다. 물기하고 접촉하는 것은 엄하게 금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외의 것에는 물기 엄금이라는 사항은 표시하는 게 없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제1위 위험물에는 또 셋으로 나눴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는 뭘 표시한다고요? 화기주의, 물기 엄금. 그렇죠. 여기도 물기 엄금이에요. 그러나 제1류 위험물하고는 좀 무슨 물질이 나오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죠. 제1류 위험물에는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지만 이 제1류 위험물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물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기체 발생이죠. 폭발성의 수기체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불이 잘 일어나게끔 하는 산소기체가 발생되거나 폭발성의 수기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과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기 엄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인화성 고체는 그러나 물기 엄금 없죠. 그냥 화기 엄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화기 주의 이것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유추해서 아 이런 내용들이 표기가 되겠구나라는 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또 볼까요? 제3유연물은 뭐죠? 자연발화성이나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발화성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발화점에 도달돼서 열이 축적돼서 발화점에 도달되는 상황이 쉽게 이루어져서 스스로 발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기는 언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기를 더 가까이 가면 발화점에 더 쉽게 도달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기는 절대 엄하게 금지한다. 그 다음에 공기 접촉도 언급인 거죠. 그죠? 산소를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 발화를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기 접촉 엄금 이 말은 여기 자연 발화성 물질에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하죠. 금수성 물질은 물하고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기 엄금이죠. 그러니까 물하고 만나면 큰일 나는 물질들은 다 물기 엄금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 뭐겠어요? 물하고 만나면 안 되죠. 다음에 금수성,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과 같은 거는 소기체 발생하니까 안 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산소기체 발생되니까 안 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물기 엄금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4류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잖아요. 그죠? 불이 나기 쉬운 것들이 뭐거나 액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기엄금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제5류위험물에는 요 충격주의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죠. 화기엄금은 너무 당연한 거고 폭발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자기 반응성 물질은 뭐죠? 자기 스스로 물질 자체에 가연물 조건하고 산소 공급원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점화원만 주어진다면 연소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기는 당연히 언금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제5류위험물은 대부분이 다 폭발성의 물질이라 그랬어요. 폭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라고 있기 때문에 충격주의다 이렇게 또 표시를 해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6류 위험물인데요. 제6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연물 접촉주의잖아요. 그죠? 여기 제1류 위험물도 가연물 접촉주의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제1류와 제6류는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들어가 있느냐? 이 제1류와 제6류는 불연성이에요. 그죠?
자기 스스로는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불연성인데 얘네들은 산소를 갖고 있는 조연성 물질의 산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2류 가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2류 위험물인데 가연물이 해당되는 제2류와 접촉한다면 가연물 존재하죠. 여기 산소 공급해주죠. 그러니까 조마원만 공급돼진다면 제1류나 6류는 불이 일어나게끔 쉽게 도와주는 물질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연물하고는 접촉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제1류와 제6류는 가연물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연물은 아니고 불연성이니까. 그러나 제1류와 같은 가연물과 만나면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조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기 쉽게 폭발이나 연소가 일어나기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저는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 특성에 대해서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만 돼 있으면 문제는 뭐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볼까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갖다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자,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이에요. 그죠? 제4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아까 뭐였어요? 아까 뭐였죠? 제4류 위험물은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화기염금 딱 하나만 딱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4류 위험물은 화기염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기염금 그럼 뭐죠? 금수성 물질, 그죠?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포함한 거, 그죠? 또 하나 뭐였죠?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그죠? 금속성 물질. 그러니까 물기염금이라고 표시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우리가 물기염금이라는 용어를 주의사항을 표시하는구나. 정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또 다음 문제 볼까요? NaClO2 그랬어요. NaClO2는 뭐죠? 제1류 위험물, 그죠? 제1류 위험물 중에 아염소산 염류에 속하잖아요. 아염소산 염류에 속하는 물질이죠. 뭐예요? 여기 뭐 Na 나트륨이 들어있으니까 아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쨌거나 제1류 위험물 중에 아염소산 염류에 속하는 아염소산 나트륨이다. 이것을 수납하는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뭐죠? 어떤 거예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밖의 것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해서 3번을 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왜요? 제1류 위험물 중에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그 외의 것은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됐죠? 물기염금이란 말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뭐 지문에는 뭐 쉽게 나온 거예요. 물기염금이란 말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 운반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각각의 물질들에 대해서 표시해야 될 것, 즉 유별에 따른 그 주의사항을 어떤 걸 표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문제처럼 전체적으로 그죠?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또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걸 골라내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죠. 그죠? 뭘까요?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제4류 위험물에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그랬지만 수용성 여부, 위험물의 수량,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렇게 표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어떤 거예요? 주의사항 표시하게끔 돼 있죠? 품명, 위험 등급, 그죠? 그 다음에 화학명 다 표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리자
이 말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번은 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죠? 전반적으로.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위험물의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뭘까요? 그래서 딱 나왔네요. 그죠? 이거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일단 물기 엄금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물기 엄금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일단.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 금속성 물질들은 뭐라 그랬죠? 물과 만나면 수소기체, 폭발성의 수소기체,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물기하고의 접촉은 엄하게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물기 엄금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물기 엄금이란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리고 또 화기 마그네슘은 화기 엄금까지는 아니에요. 화기 주의 이렇게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1위험물 중 마그네슘은 화기 주의, 물기 엄금 이렇게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화기 엄금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4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맞는 얘기예요.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제1류이온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1류이온물은 불연성이기 때문에 가연물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가연물 접촉주의 꼭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4류이온물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인화성 액체, 화기 엄금. 제3류이온물 중 자연발화성이에요. 그죠? 자연발화를 하기 쉬운 물질들이니까 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기 엄금해야 되고 공기하고 접촉하는 것을 엄하게 금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표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잘 숙지하셔라 이런 얘기죠.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출제되고요. 또 볼까요? 과산화수소 뭐죠? 제6류 위험물 그죠? 맞죠? 이 제6류 위험물도 불연성이에요. 제1류와 용화성이 깊다. 단지 제1류는 고체고 제6류는 액체일 뿐이다. 그죠? 과산화수소의 운반 용기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은 그랬죠. 뭘까요? 가연물 접촉주의. 불연성, 아까 설명드렸죠? 불연성이에요. 그러나 조연성 기체인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류나 4류나 5류와 같은 가연성 물질하고 접촉하게 되면 점화원이 주어지면 바로 그냥 연소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연물하고 접촉하는 것은 주의해라.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6류는 가연물 접촉주의 이렇게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될 내용들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 게시판에는 또 유별에 따라서 어떠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실행규칙 별표 4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운반용기 외부하고 다른 게 뭐냐면 표시하는 색상에 대해서도 요거는 시험지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 앞에 그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사항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표기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표시하는 색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그죠?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에는 그죠? 주의사항도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색상이 조금 다르더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볼게요. 이거 아까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조금씩 다른다는 얘기죠. 자,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리고 제3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 그죠? 요놈들은 물기 엄금이라고 표시해라. 물기 엄금 그리고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제2류는요 조금 달라요. 제2류는 인화성 고체하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표시하는 방식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2류 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는 화기 엄금이라고 표시해야 되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제1 위험물은 화기주의 이렇게만 표시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3류 위험물 중에 아까 금수성 물질 뺀 나머지 자연 발화성 물질이나 제4류, 제5류 위험물은 전체적으로 다 화기엄금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시행규칙 별표 4에는요, 요 제1류 위험물 중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외의 물질하고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에 대한 거는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는 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외의 물질과 제6류 위험물은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저거는 개인적으로 물기 엄금 그랬잖아요. 그럼 바다를 생각하세요. 바다에 팍 파도 칠 때 흰 물보라 딱 생기잖아요. 그죠? 그죠? 파도가 딱 치고 오면은 하얗게 물보라가 막 깨지잖아요. 파란색 바다에서. 그래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이렇게 해서 딱 외워버리시라고. 물기에 대한 거는 바다를 생각하셔라. 청색 바탕에 하얀 물보라가 친다. 백색 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문자는 또 다 백색 문자예요. 그죠? 백색 문자인데 그럼 불 나면 빨갛잖아요. 불 색깔은. 그러니까 적색 바탕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쉽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왜? 요 자체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물 파란색, 푸른색 바다. 그 다음에 불 났어? 불은 빨간색이잖아. 적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색은 다 백색 문자고 그 바탕색은 금방 암기 되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쉽게 정리가 되셨을 거로 보고 문제는 또 아주 쉽게 나와요. 다 같아요. 보시면 자, 제오리 위험물 제오리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에서 표시하는 내용과 바탕색, 문자색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제5류 위험물은 뭐였어요? 화기엄금이었잖아요. 그죠? 불은 빨간색이야. 문자색은 다 백색이었어. 바로 답 나올 수 있죠. 또 볼까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한 화기엄금 게시판의 색상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잖아요. 화기 불났어? 붉은색이야. 그러니까 적색이 맞겠죠. 그죠? 바탕은 무조건 적색이야. 그 다음에 글자색은 뭐라 그랬어요? 물기엄금이나 화기주의나 화기엄금이나 다 백색 문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제조소에 설치하는 그죠? 금수성 물질이에요. 벌써 끝났죠? 주의사항 게시판의 바탕색과 문자색. 문자색은 뭐든지 무조건 다 백색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정답은 3번 그냥 찍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기엄금이나 화기주의나 화기엄금이나 다 문자색은 백색 문자라 그랬어요. 백색 문자. 그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도 이 문제 너무 쉽네. 3번이네. 딴 거 볼 게 뭐 있냐 이거죠. 객관식의 장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금수성 물하고 관련됐네. 바다를 생각해. 푸른색이야. 그렇게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고 3번 정답 하면 되는 거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요. 자, 제조소 게시판 사항 중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제1 위험물인데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 그랬죠? 화기엄금이 아니라 화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는 화기주의고 인화성 고체가 화기엄금이라 그랬죠. 1번 틀렸고 또 틀린 거 먼저 볼까요? 제4류 위험물은 뭐라 그랬어요? 제4류 위험물은 요거 딱 하나 표시한다요. 화기엄금. 요거는 운반용기에서도 같은 얘기였잖아요. 그죠? 화기엄금이에요. 제5류 위험물도 화기엄금이고 물기엄금은 뭐였어요? 제3류의 그 금수성 물질하고 제1류의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기하고는 상관없죠. 제5리온물은 다 화기염금, 제4리온물도 화기염금, 제2리온물 중에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들에 대해서는 화기주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2번이 맞는 거죠. 그죠? 금속 물질이니까 물하고 만나면 안 돼. 물기염금. 뭐라 했죠? 물기 푸른색 바다를 생각해. 청색 바탕에. 그죠? 글자색은 무조건 다 백색 문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마지막 문제가 약간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죠. 그죠? 또 그 각각의 류별에 해당되는 품명 또 해당되는 물질들을 조금 구분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볼까요? 위험물 제조소의 게시판에 물기엄금이라고 쓰여 있다 그랬어요. 그 물기엄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써드릴게요. 뭐였죠? 물기엄금은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제1류 위험물 중에 뭐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 하나 제3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 그죠? 이 두 가지만 물기염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위험물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나 얘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황린이죠. 황린이잖아요. 황린은 뭐예요? 황린은 제 몇 류? 제 3류잖아요. 벌써 제 3류 위험물 중에 뭐였어요? 얘는 유일하게 금수성 물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3류 위험물에 속하는 물질들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이에요. 그 중에 유일하게 금수성 물질이 아닌 거 황린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린은 물속에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수성 물질이 아닌 유일한 물질이니까 당연히 물기염금이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칼륨은 뭐예요? 칼륨 바로 여기다 써드릴게요. 칼륨은 뭐죠?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죠? 제3류 위험물 중에 금속 물질이고 과산화나트륨 뭐예요? 대표적인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제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4번은요. 트리메틸알루미늄이나 트리에틸알루미늄 다 어디에 속하죠? 금속 물질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물기염금이라고 당연히 써야 되지만 황린은 그렇지 않다. 제3류 위험물 중에 위험물에 속하지만 금수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황린은 물기염금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마지막으로 요것도 트리에틸 알루미늄도 시험제 잘 나오니까 반응식이요. 자 써드릴게요. 그죠? 트리 3개잖아요. 무엇이 3개예요? 에틸기 C2H6에서 H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죠? 알킬 그룹 이렇게 되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틸기가 3개가 있어. 트리에틸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놈이 물하고 만나면 그죠? 어떻게 돼요? 수산화 알루미늄하고 그 다음에 요게 시험지 잘 나옵니다. 요게 나와요. C2H6 뭐예요? 에탄 그러잖아요. 그죠? 교과서 개정되면 에테인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아직 뭐 위험물 기능사 시험에서는 옛날 명칭으로 나오니까 에탄 가스가 발생이 돼요. 이 에탄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큰일 난단 말이에요. 화재를 더 확대시키거나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발생되기 때문에 얘는 물하고 만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제3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인 거예요. 됐죠? 어쨌거나 1번, 2번, 4번은 금수성 물질이고 나머지 황린은 아니다. 그래서 물기염금이라고 쓸 예상할 수 없는 위험물은 3번 황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도표를 따로따로 제시해 드렸고 요걸 설명드리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셔서 정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다시 보여드리면 운반 용기에는 이렇게 주의사항 표시하는 거고 위험물 제조소에는 이런
저 앞에 거보단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꼭 구분하셔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한 개 위험물 제조소에는 표시하는 그 문구나 바탕색의 색상까지도 꼭 알아두셔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26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27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